페루의 산악 도시 쿠스코. 이곳은 안데스 산맥의 품에 안긴 채 수천 년 전 잉카 문명의 숨결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도시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답게 마추픽추를 비롯한 유적지들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죠. 쿠스코의 구불구불한 돌길을 걷다 보면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고 그 고요함 속에서도 땅이 가진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잉카 문명의 흔적을 탐방하고 안데스의 경이로운 자연을 만끽하러 오죠. 하지만 이렇게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아름답기만 했던 쿠스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 문제였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도시 전체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플라스틱 병과 비닐봉지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은 버려진 음식 포장재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거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날이 더워지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강과 개천을 따라 흘러들어가면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쿠스코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기가 된 거예요. 도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급증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쿠스코 시청도 나름대로 대처하려 했지만 사실 쿠스코는 관광산업에 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어요. 재활용 시설이 거의 없었고 도시 주민들조차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쿠스코시가 하루 평균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약 300톤에 달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시청에서는 기존의 소각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대기 오염과 불쾌한 냄새만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오염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쓰레기와 오염 물질이 쿠스코 주변의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었죠.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강에서 물을 길어다 쓰거나 채소를 재배하는 데 물을 이용했는데 강물이 오염되면서 물고기 떼죽음 현상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이면서 해충이 급증해 주민들의 삶이 더욱 불편해졌고 그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쿠스코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적지는 모두 사라질지도 몰라요. 쓰레기가 도시를 뒤덮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쿠스코 시청과 주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지만 예산과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때 쿠스코의 한 환경연구원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환경 기술을 배우자는 것이었어요. 사실 페루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페루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나라였어요.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쓰레기 문제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었죠. 하지만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이를 해결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국이 갖춘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 첨단 소각 및 재활용 시설, 거기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어우러져 한국은 이제는 자원순환 사회로 자리 잡고 있죠. 이 환경연구원은 한국의 사례를 페루의 환경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국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쿠스코 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에는 한국처럼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쓰레기 대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환경관리 방식을 배운다면 쿠스코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스코 시청은 이 제안에 대해 반신반의했어요. 쿠스코와 한국은 상황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스템이 잘 맞을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쿠스코는 한국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쿠스코 시청 관계자들은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쿠스코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쿠스코는 쓰레기 문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쿠스코 시청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 이후
도시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프로젝트는 바로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쿠스코시의 쓰레기 관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분리수거 시스템의 정착 없이는 재활용과 폐기물 감소를 이룰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쿠스코는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대부분의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지로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분리수거가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쿠스코 시청 내부에서는 여전히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곳 주민들 대부분은 분리수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대다수가 쓰레기를 굳이 나누어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쿠스코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한국의 시스템이 과연 이곳에서 똑같이 작동할지 걱정됩니다. 쿠스코 주민들에게 이런 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도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쿠스코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열자는 계획이었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처음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미미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어요. 이에 쿠스코 시청은 쿠스코 전역에 걸쳐 쿠스코를 지키자라는 이름의 환경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시청에서는 도시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각종 포스터와 전단지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쿠스코를 깨끗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도심의 주요 지역에 붙여졌고 지역 방송을 통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도 방영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적지와 상점들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문도 비치되었습니다. 시청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정 방문 교육도 진행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각 가정을 돌며 분리수거 방법을 설명하고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시청 각 자료를 활용해 알렸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일부 주민들은 분리수거가 번거롭다고 느껴 일반 쓰레기통에 마구잡이로 버리기도 했고 분리수거함이 없는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그대로 길거리에 방치되기도 했죠. 특히나 일상적으로 분리수거를 해본 적이 없던 쿠스코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일이었고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국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요 거리와 관광지를 순회하며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다시 분류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점차 주민들도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렸는데 이렇게 구분해 버리니 도심의 쓰레기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쿠스코 시내 곳곳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쓰레기차가 도심을 청소해도 금세 쓰레기가 쌓이곤 했지만 분리수거 시스템이 도입된 후 거리의 청결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시청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쿠스코의 환경보호에 동참해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어요. 관광지에는 다국어로 작성된 안내판과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고 방문객들도 자연스럽게 쿠스코의 쓰레기 문제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쿠스코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발생했고 캠페인 초기에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몰래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분리수거가 익숙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죠. 쿠스코 시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수호대라는 자원봉사 그룹을 조직하고 이 그룹이 도심을 순찰하며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쿠스코 시청은 학교와 협력해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각 학교에서 환경 관련 수업을 열고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보는 체험 활동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 부모님에게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가족들까지도 환경보호에 동참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바로 환경의식은 어린 세대부터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덕분에 현재 많은 시민들이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죠. 쿠스코도 이런 한국의 방식을 참고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분리수거 캠페인이 시작된 지 몇 달이 흐른 후 쿠스코 시민들은 변화를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던 강과 길가가 이제는 훨씬 깨끗해졌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또 관광객들 또한 쿠스코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관광지의 청결도 크게 향상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불법 투기가 계속되는 지역도 있었어요. 쿠스코 시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용 중인 첨단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리수거 시스템이 도입된 후 쿠스코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거리와 관광지들이 점차 깨끗해졌고 주민들도 분리수거에 익숙해지며 점차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죠.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개월 만에 나타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쿠스코 시청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쿠스코를 더욱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목표는 모두의 공동 목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쿠스코는 더욱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쿠스코 시청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처럼 분리수거가 정착되었지만 쿠스코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과 매립지들은 과거의 적은 양의 쓰레기 처리에 맞춰져 있었고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여전히 처리량이 급증의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마침 해가 바뀌며 페루의 여름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쿠스코의 쓰레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추픽추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주요 도로와 관광지 주변의 쓰레기들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비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성화되었지만 처리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시설들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으로 쿠스코 시청과 주민들은 그동안 환경 개선에 자신감을 얻었지만 갑작스러운 쓰레기 폭증은 그 자신감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쓰레기 보관소의 용량이 초과되자 일부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수거가 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뒤엉켜 쌓이면서 분리수거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쓰레기들이 매립지로 향하거나 일부는 소각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기온이 오르면서 악취가 퍼졌고 방치된 쓰레기들로 인해 쥐와 해충이 다시 도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사이 쿠스코의 곳곳에서 민원이 터져 나왔고 왜 이렇게까지 분리수거를 해야 하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 다들 분리수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면 왜 노력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처럼 쓰레기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시스템을 따라 도입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처리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성수기 쓰레기 폭증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주민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시민들은 다시 예전처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기 시작했고 쿠스코 시청 역시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청에서는 대책 회의를 거듭 열었고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쿠스코 시청은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한국과 같은 폐기물 관리 예산이나 인프라가 부족했고 처리시설 자체가 현대화되지 않은 탓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쓰레기를 모두 소화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쿠스코 내 일부 지역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여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분리수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관광객들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여행 중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일이 잦았죠. 관광지가 있는 주요 거리와 마추픽추로 가는 도로는 다시 쓰레기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쿠스코 시청 관계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선진 환경 시스템을 도입하며 쿠스코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점차 쌓여갔고 쿠스코 시청의 새로운 환경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쿠스코 시청은 고심 끝에 한국 전문가들과의 재협의를 통해 상황을 분석했고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수거와 재활용만이 아니라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첨단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현재의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는 쿠스코가 겪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도입하고 처리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시설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활용하면 시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시설 도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도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한 쿠스코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시청과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스코의 환경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시설과 같은 현대적인 처리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쿠스코 시청은 쿠스코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분리수거 시스템뿐 아니라 첨단 소각 및 에너지와 시설을 도입하고 장기적인 환경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밖에 없었고 시청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책도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청은 성수기 동안 임시 처리 시설을 마련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일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쿠스코는 단순한 분리수거와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쿠스코 전역에서 시민들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쿠스코 시청은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분리수거와 재활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스코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시설과 같은 첨단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 동시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쿠스코 시청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며 쿠스코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시청은 쿠스코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공공장소마다 다국어로 안내문을 설치하고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청은 또 다른 단기적 해결책으로 성수기에는 임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증설해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량을 분산시키기로 했어요. 또한 쿠스코의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교육을 계속받으며 자녀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 분리수거를 안내하고 쓰레기를 모으는 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쿠스코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고 가정과 마을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쿠스코 시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페루 정부의 지원과 국제적 협력도 함께 진행되며 쿠스코는 새로운 환경 고전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서 쿠스코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은 쿠스코의 청결한 거리와 잘 정돈된 분리수거 시스템에 감탄했고 주민들은 거리와 강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쿠스코 사람들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쿠스코가 정말 예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어요. 한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듯 쿠스코는 단기적인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넘어 에너지와 시설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며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되찾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쿠스코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쿠스코에 머물지 않고 페루와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귀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과거 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이를 극복해온 한국의 경험과 협력 덕분에 쿠스코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른 지역들에도 영감을 주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쿠스코는 점차 깨끗한 도시로 거듭났어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와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관광객들 역시 도시의 청결한 환경에 감동하며 자연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함께 에너지와 시설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쿠스코는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